이런 거 있거든요. 무조건 비추합니다. 계속 건조해지는 걸 발라도 보습제를 올바르게 바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일단 양이 너무 많으면요 먼지나 무폐물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적절한 양으로 발라주는 게 좋다. 보통 한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얘는 밀폐감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피부가 예민하거나 장벽이 깨져 있는 분들이 쓰시기에 좋다. 그리고 가격대가 되게 저렴해요. 그런데 이거를 발랐음에도 겨울철에 조금 부족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원장님이 평소에 기초 케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기초 케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가보자. 기초 케어는 가보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보자는 뭐냐면은 좋은 피부로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든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가짜는 가볍게 세안. 가볍게 세안인데 가볍게 세안하라는 거는요 제품도 가볍게, 온도도 가볍게, 강도도 가볍게, 시간도 가볍게 네 가지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한국 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뽀드득거리는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뽀드득거리는 느낌이 나면은 피부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어느 정도 세정력을 가지면서 너무 강하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강도. 너무 세게 하니까 살살 물로 헹굴 때도 살살 헹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은 짧게, 세안 시간이요 30초 이내로 끝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막 거품으로 불리고 여러 번 헹구고 이렇게 오래 하는 거 절대 좋지 않아요. 저는 사실 세안하면요 한 10초면 끝날 거예요. 네, 정말 빨리 끝내거든요. 그 정도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온도. 이것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그거 많이 하잖아요. 뜨거운 물로 피부 열고 차가운 물로 쪼인다. 그러면 모공이 좁아질 거다. 노폐물이 잘 배출될 거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뜨거우면요 너무 느슨해져서 수분이 빠져나가고요. 차가우면은 몸이 갈라지죠. 우리 쩍쩍 가다져서 막 피부 트고 따갑잖아요. 그게 피부 장벽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차갑고 뜨거운 거 다 안 좋기 때문에 온도 잘 지켜줘요. 이제 보는 보습제. 보습제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거고, 보습제는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수분제 그리고 밀폐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수분제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르는 거는 수분제일 확률이 높아요. 로션도 있고 크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부가 있으면은 세안했을 때 이제 수분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션이나 크림을 위에 발라주고 얘가 밖에 있는 수분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수분제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 그럼 밀폐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수분을 끌어당겼잖아요. 그러면은 수분이 여기서 머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장벽이 약할수록 수분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보호막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탱탱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분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게 밀폐제고, 이거는 기름의 비율이 높은 거, 예를 들면 오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흔히 밀폐제를 하고, 밀폐제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쓰라고 한 게 뭘까요? 바세린. 그래서 바세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른들이 옛날에 피부 트거나 할 때 뭘 발랐어요? 바세린하고 글리세린 발랐죠. 그게 이제 밀폐제인 거예요. 근데 크림을 발라놓고 그 위에 바르면 더 좋겠죠. 수분을 끌어당겨 놓고 막아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자는 당연히 이제 자외선 차단이겠죠. 자외선 차단 중요합니다. 피부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거는 햇빛입니다. 햇빛은 많은 걸 주지만 많은 걸 가져가기도 해요. 특히 우리 피부에서는 더 많은 걸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은 꼭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가보자에서 보습제 파트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왜냐면 보습제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은 보습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바른다거나 잘못된 제품을 바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분이요. 많이 안 들어간 거. 많이 안 들어간 게 안전한 거예요. 이게 많이 들어가면 되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화장품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피부에 물을 끌어당기기 위한 수분의 성분을 가진 제품들도 들어갈 거고, 이 제품을 오랫동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상하면 안 되니까. 보존제나 또는 안 좋은 냄새 나면 싫으니까 향료도 섞을 것 같고. 근데 그 모든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고, 어떤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확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간 제품들, 사실 저는 무조건 비추합니다. 보습은 기본 제품이잖아요. 만약에 성분이 필요하면요, 앰플을 그때 쓰시면 돼, 추가해서 기능성으로. 그래서 성분을 이제 좀 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형상, 꾸덕한 정도인 거예요. 피부에 수분이 많이 날아가는 잔증이 많고 모공이 없는 피부다. 그럼 그럴수록 꾸덕한 거를 발라야 되고, 여름철에 모공이 좀 많고 피지가 많이 흐른다. 그러면 모공이 막히면 안 되니까 덜 꾸덕한 제품을 이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상을 고르고, 그 다음에 바르는 횟수 중요합니다. 이게 왜 또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이걸 제대로 못 지킨 분들 되게 많아요. 횟수는요 하루 2번입니다.
씻자마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씻은 순간부터 얼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요. 보습제 왜 발라요? 왜 보습이에요? 수분을 지키는 게 보습이잖아요. 씻자마자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최대한 막으려면은 씻자마자 빨리 발라야 돼요. 근데 기다리면 안 됩니다. 가끔 자연 건조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자연 건조가 아니면 자연 증발이에요. 수분 더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씻자마자 바로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2번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2번 씻으니까.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 발랐는데 건조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바르거든요. 그거는요, 피부 장벽이 약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밀폐제를 추가로 발라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 바르는 게 아니라. 계속 바르면요, 수분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수분제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근데 밖에가 더 건조해요. 그리고 내 장벽이 약해요. 그럼 얘가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예를 들면은 내 수분도가 70%고 밖에 수분도가 30%예요. 근데 피부 장벽이 이제 깨져 있어요. 그러면 수분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건조해지는 거예요. 발라도. 그러니까 바르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발라놓고 그 위에다가 밀폐제로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아줘야지 올바른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양은 너무 많지 않게 그냥 얼굴에 살짝 펴바를 수 있을 정도만 바르면 돼요. 보통 한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이 정도면 얼굴 전체 다 바를 수 있거든요. 왜 양이 너무 많으면 안 좋냐면, 너무 많으면요, 여기 겉에 먼지나 무표물들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걔가 이제 녹아가지고 얼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으로 발라주는 게 좋다. 저는 씻고 나서 머리 말리고 나서 발랐는데 안 돼요. 로션을 먼저 바르고 머리를 말리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다 갖다 둬야겠네요. 안 돼요. 왜 화장실 안 되냐면은 습도가 높잖아요. 제품이 깨져요. 곰팡이 쓸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보다는 화장실 바로 밖에 있는 화장대에서 후다닥 나가서 바로 바르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원장님이 보습제 고르는 기준이나 네. 아니면 원장님이 어떤 걸 쓰시는지. 일단 저는요, 많이 써본 것들, 후기가 많은 것들,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썼는데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적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분이 아까 말씀드린 거 많이 안 들어간 거. 제품 중에서 무 이런 거 있거든요. 10가지가 없다 라고 하는 건 대부분 안 좋은 성분 10가지가 없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위주로 쓰죠. 또 한 가지 보는 게 뭐냐면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들어간 것들을 많이 써요. 우리 피부에 달라붙어 있는 보습을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보통 이제 3대 1대 1로 이제 얼굴에 분포를 하게 되는데, 요거에 이제 구성 성분을 맞춰져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성분과 크림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얼굴에 달라붙었을 때 피부 장벽이 하는 역할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제품의 성분을 맞춰 나온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바르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전하겠죠. 우리 피부의 비율이 세콜지가 3대 1대 1인데 네, 그거랑 비슷하게. 맞아요. 그런 비슷하게 맞춘 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에 맞춘 제품을 이제 2가지 정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요, 아토베리어 365 크림입니다. 이 제품을 왜 소개를 드리려고 하면은, 이 아토베리어 크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콜지 3대 1대1 요게 비율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세콜지의 성분들이 캡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잘 되게끔 만들어줬어요. 원래 피부에 이제 보습제를 바르면은 보통 한 2% 정도밖에 사실 흡수가 안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흡수시키려고 캡슐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몽골몽골한 느낌이 있거든요. 걔가 녹아들면서 이제 흡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얘는 조금 더 흡수가 증가한다. 그리고 아토베리어라는 거는 우리가 10년 넘게 들어봤습니다. 오래된 제품이에요.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일리윤 세라마이드 크림입니다. 요거는 왜 또 추천을 드리면, 일단 저렴해요. 몸에 바를 때 많이 쓰라고 합니다. 요거는 세라마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라마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고, 안 좋은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9개가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좀 안전하게 피부가 예민하거나 장벽이 깨져 있는 분들이 쓰시기에 좋다. 그리고 가격대가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편하게 쓸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는 몸 바르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아토베리랑 다른 점은, 얘가 아토베리보다 좀 더 꾸덕한 느낌이 들어요. 밀폐감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얘는 이렇게 큰데도요, 10,000원 초반대밖에 안 해요. 정말 저렴하게 마구마구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발랐음에도 겨울철에 조금 부족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바세린 추가로 바르세요. 바세린을 섞어 바르거나 아니면 이걸 바르고 그 위에다가 바세린
바세린을 덮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보호를 해주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아침에도 바세린까지 바르고 나가도 돼요? 나는 아침에도 좀 많이 건조하고 번들거려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바르셔도 되죠, 당연히. 근데 나는 아침에 너무 번들거리는 게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는 그냥 조금만 바르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만 바세린을 추가해 주시면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거, 보습제를 바르는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쓰면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쓰면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거를 꼭 실천해가지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보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타의사 박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